네, 진행을 맡은 이유정 기자고요. 오늘 그 질문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화면에 QR코드를 띄워야 되는데 그냥 수동으로 한번 접속을 다들 해볼까 봐요. 카카오톡 다 쓰시죠? 오픈 채팅 접속하시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채팅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채팅 목록이 쭉 떠 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은 채팅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돋보기 표시 있고 대화창에 플러스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셔서 그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방을 서울극장 방을 찾으실 수 있고요. 접속하는 비밀번호는 0527입니다. 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셔도 돼요. 다들 그렇게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반응 올려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대화를 할 거고요.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도착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남현아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미관 심사 연출한 남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인사가 아닌데 조금 더 다른 인사를 전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자리에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김혜영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럼 또 계속 얘기할 테니까 마이크 남길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나? 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정복 역할을 맡은 테르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흑돼지는 제주도에만 살고 있다. 네, 마이클 역할의 이수광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와주셨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 재밌는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게스트분들 사진 찍으시고 하시라고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착용하지 않고 있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오늘 관람하시는 동안에 마스크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북적이는 이태원 풍경이 영화 안에 막 나오잖아요. 이걸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세상 지금 다 거리마다 마스크를 좀 끼고 다니는 분위기여서 이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다시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태원을 굉장히 갈 수 없는 곳처럼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이 초미의 관심사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영화인데 저는 초미가 정말 이름인 줄 몰랐어요. 이게 근데 원래 제목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원래는 시나리오 다 쓰고 나서도 제목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방법 드라마 아시죠? 네. 네. 출연하시기도 하는. 네. 방법 드라마 그 연출님 김용환 감독님께서 원래 본인의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 제목이었는데 저희 시나리오를 보시고 추미애 관심사 잘 어울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 추미애라는 뜻이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동생을 빨리 찾아야 되는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제목이 먼저 생기고 네. 그중 이름이 정해진 그렇죠. 경우인 거군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는 네. 제목이 정해진 다음에 각색에서 썼습니다. 남현우 감독님 전작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 작품은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각본을 쓰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각색에는 참여를 하셨지만 원래 각본보다 어떤 게 가장 크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각색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같이 같이 함께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럼 협업에서 느낀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하셨잖아요. 네, 협업에서 느꼈던 거는
역시 이렇게 본업으로 쓰시는 작가님이 정말 빠르게 잘 쓰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관객 질문도 같이 받아볼 텐데요.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배지를 드린다고 하네요.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같이 질문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김은영 배우님 신인 배우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압도적인 신인 배우 한 명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요. 근데 엄마와 그쪽에서는 이름이 블루, 순덕의 이름이 블루죠. 블루가 한 화면에 뭔가 쫙 빼입고 나란히 등장하는 순간에 아, 저 둘한테 걸리면 일단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이미지로 압도당하는 느낌 같은 게 관객에게 있거든요. 근데 직접 보신 소감은 어때요? 스크린으로 그 딱 둘의 첫 등장을 보신 소감은요? 첫 등장 그냥 스크린 안에 제가 있는 게 너무 어색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재밌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는데 계속 보면 저는 그게 적응이 될 줄 알았거든요. 한 5-5번을 봐도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는 계속 이렇게 다자민을 뜨고 댄눈을 뜨고 뭔가 보는데 그래도 이 영화가 그렇게 제가 맡은 순덕이 블루의 그런 캐릭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많은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저도 재미가 더해지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저도 제가 나오는 영화라는 걸 잠깐 잊고 영화에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하셨다고 하지만 질문은 지금 묘하게 다르다 표현하신 거죠? 그 조민수 배우와 김인영 배우가 딱 한 화면에 잡히는 모습이 우리는 굉장히 압도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둘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제가 치타로 활동을 하는 랩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으니까 강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세게 강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세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둥순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입는 의상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빨간색, 파란색 이런 의상들을 입고 어쨌든 기회를 만나면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왜 굳이 등장을 그 둘의 돈을 가지고 가면 튀었는지. 그러게요. 감독 그지? 봤는데요. 마침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SJJ 쓰시는 분께서 실제 김은영 배우님의 모습과 영화 속 순덕이와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잘 맞는 것 같나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영화 속 순덕이와 치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원래 분명히 은영이고 김은영이거든요. 은영이보다는 치타랑 순덕이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엄마 역할 조민수 선생님께서 하신 역할이 은영이랑 저랑 더 잘 맞고 사람 좋아하고 옷이라도 좀 입고 네, 오히려 조민수 배우가 연기한 초미의 모습과 원래 김은영의 모습이 좀 닮아있다는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음악적으로도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시도를 보여주신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악으로 먼저 이 작품을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타, 랩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만들고 부를 수 있는 가수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연기로도 그렇고 음악으로도 그렇고 치타라는 어떤 연예인 혹은 김은영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두 번 부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음악적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진짜 강하게 박혀있는 이미지 때문에 갑자기 노래를 했을 때에 어떤 좋은 노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저의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편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영화를 보고 나신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법한, 할 수 있는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노래로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도 그 부분과 굉장히 많이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가는 것도 괜찮았고, 또 영화의 흐름이 또 재즈랑 굉장히 많이 잘 어울리지 않나,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요. 재즈도 즉흥적이고 뭐 이런 잼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듯이 영화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테리스 브라운님께도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게요. 3302 이태원 정복한 정복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유창한 모국어 실력이 당연히 있는데 이 영화에서 콩글리시를 계속 하셨어야 됐잖아요. 네네. 그 설정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제가 이제 영어 잘하지만 그 핸드폰 장면 찍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고, 근데 뭔가 저도 이제 영화를 한 5번 봤거든요. 보는 그 장면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은근히 이게 한국 캐릭터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었지만 뭔가 은근히 잘 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대놓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일단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네네. 전작으로 I Can Speak라는 영화도 있고 네네네. 이 영화도 있고 한국에서 뭔가 조금씩 연기 제안을 받고 지금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그 여러분 초능력자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영화에 그 에네스카야랑 아공다드라고 외국인 배우들이 나왔었는데 그분들 이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 외국인 배우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네, 능청 맞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앞으로 연기 제안이 오면 계속 하실 생각인 거죠? 배우 활동? 그렇죠. 만약에 온다면 그래서 많이 보내주세요. 나중에 감독님이 보시면 꼭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꿈이셨어요? 아니면 좀 한국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좋아하긴 했었고 또뭐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를 했었는데 뭐 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잡아서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성공의 발판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수강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극중 안에서 돼지 목살 숙성 비법 아주 슬프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다 애드리브라면서요. 현장에서 생긴 애드립은 아니고요. 네. 이게 제가 그 상황은 이제 감독님이 쓰신 대본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채웠어야 하는. 너무 많이 재우신 거 아니에요? 점점점. 제가 써놓은 거는 제가 밀고 있는 안주가 있는데 까지였고 네. 거기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안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좀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걸 만들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제 친한 형님이 이게 그 형의 친구가 하는 저 금호동에 어떤 돼지 목살집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제가 그 고기 맛을 처음 보고 그 이제 사장 형님한테 제가 아니 형님 이게 어떻게 이런 목살 맛이 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게 이제 제 연기에서 나오는 그 대사에서 그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이 영화에서 그거 정보를 써먹을 줄은 몰랐고 근데 제 머릿속에 희한하게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흑돼지가 진짜 제주도에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에서 이제 활용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수강 배우는 이 영화에서 거의 분장을 담당하죠. 막 아주 강렬한 빨간머리로 나타났다가 이후엔 드랙 퍼포머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아이디 돼지고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수강 배우님의 빨간머리 설정은 본인의 생각이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니고요.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어떻게 캐릭터의 외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감독님이 이제 이제 의상 팀과 이렇게 같이 옷도 입어보고 머리 색깔 하는데 빨간색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너무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탈색을 하고 이게 탈색을 2번 한 다음에 빨간색은 스프레이로 입힌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좀 흡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의 초이스가 아주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배우들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볼 때는 관객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 영화 뭐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근데 내 영화를 볼 때는 조금 더 각별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출연한 영화들은 각 배우들이 생각하는 이 영화만의 강점 같은 게 있다면 한마디 들어보고 싶거든요.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순서 저부터. 네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은영 배우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실 편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봐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정신줄을 좀 놓고 봐질 때는 그냥 쑥 이렇게 봐지는데 항상 좀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 볼 때 내가 저기서 연기를 왜 저렇게 했지? 약간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좀 그게만 오롯이 몰두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 영화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등장하고 나서 추격신 후부터는 좀 이렇게 관객 입장으로 좀 편하게 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랙 공연 후부터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멈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보기 너무 제가 얼굴이 새빨개 그 씬 나오기 직전 얼굴이 제가 새빨개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잘 봐진 것 같아요.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무리 없이 재밌게 그때부터 즐겼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오지 않는 장면을 지금 강점으로 꼽아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이후의 장면들? 네. 그 후로 또 이렇게 속도감이 있게 좀 이 흐름상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나온 장면도 저는 충분히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 인물이 나타나면서 이제 추격전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캐릭터죠. 네, 어떤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화에? 저도 똑같이 이제 제가 나온 영화라서 뭔가 보는 내내 어색하고 특히 내가 넘어질 때 이제 약간 그 엉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나같이 외국인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제 조금 그냥 보통 사람 나타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뭔가 너무 아름다운 막 세계가 그려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도 이제 한국 살잖아요. 뭔가 가끔 이제 뭐 이상한 눈빛이나 그런 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처럼 조금 우리 다 똑같다 그런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김희영 배우는 아까 하셨던 말 외에 이 영화의 장점을 다르게 꼽아주실 수 있어요? 지금 했던 얘기와 좀 다른 포인트? 일단 OST가 너무 좋고요. 제가 만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OST가 너무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그 OST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영화에 나오는 OST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CD는 팔지 않아요. CD는 없습니다. 원래 준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오늘 좀 드리려고 CD를 홍보용으로 나온 거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차를 바꿔가지고 차에 있는데 연장 새로 잘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고요. LP가 나와요. 한정 300장. 지금 완전 절찬 엊그제부터 판매 중. 네. 네.
홍보가 가능하도록 질문해 주실까요? 네. LP는 그냥 갖고 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소장용으로 가치가 있는 또 네.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감수관과 테니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치타 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치타라는 동물은 빨리 지친다는데 영화 촬영하면서 제일 지친 씬이 있나요? 달리는 씬이에요. 달리는 씬이 아무래도 그 골목 좁은 골목 커브가 너무 커블링 이런 골목이랑 또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게 있다 보니까 쭉 달리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 조절을 하기도 좀 힘들고 네 달리기가 제일 저는 힘들지 않았나. 아니 안 그래도 페리스 브라운이랑 이수강 배우께도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추격전이 중간에 나오는데 그걸 촬영하던 날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쌀 있는 친구라서 특히 저한테는 좀 어려웠죠. 특히 막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도 있었죠. 또 우리가 막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넘어지기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넘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수강 배우 너무 무서운 사람들한테 계속 쫓기잖아요. 그 주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좀 다들 좀 제 기준으로 보자면 좀 굉장히 여유롭게 좀 뛰셨던 것 같은데 그 뒤에서 그 파쿠르 하는 친구가 쫓아온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실제 파쿠르 하는 아티스트예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전문 직업 배우가 아니라서 이렇게 정말 열성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쫓아오더라고요. 그쵸? 저는 달린다고 달리는데 뭐 거의 잡혔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영화적인 장치로 이제 좀 이게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그 특히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연기가 아닌 수준이었어요. 저는 도망을 치고 있는데 눈앞에 와 있고 이것이 참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죠. 욕했다고요 원래는? 원래는 진짜로 그 극 중에 어떤 테이크에서 중간에 제가 그 특히 계단 씬이었는데 이렇게 욕이 나와버려서 욕을 해버려서 너무하다 이런.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촬영하다 보면.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컷을 보시면 제가 거의 기다시피 해서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남현호 감독님 영화가 전작에는 본인이 연출을 하고 본인이 주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한참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등장 개봉했을 때 많이 하셔가지고 이 영화에 아주 작은 역으로 출연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카메라 뒤에 감독으로서 계셨던 건데 이런 과정이 본인이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갖게 해줬어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작업이었어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더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이 시나리오 쓰고 나서도 촬영 전날까지도 뭔가 어떤 역할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작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저 연출 이거 함께 하고 싶은데 저도 어떤 롤을 하고 싶다,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주연 배우님들이 있고 제가 연출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연출로서. 그래서 촬영 직전에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냥 연출에만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출만 하게 됐습니다. 영화의 톤도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투머치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도 투머치, 사건도 투머치, 모든 게 투머치인데 진짜 희한하게 그게 안 미운 되게 희한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계속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톤을 누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영화처럼 보였어요. 계속 뭔가 달려가고 통통 튀고 막 이런 영화로 보였는데 감독이 뭔가 되게 신나게 그걸 제어를 안 한 느낌? 다 풀어놓은 느낌? 막 모든 게 막 다 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가 나왔는데 너무 희한하게 이게 밉지도 않고 너무 투머치도 과하지도 않은 느낌이 되게 신기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톤에 대한 고민은 어땠어요? 이번에 마음껏 진짜 막 까불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각색할 때 더 까불었거든요. 정말 제가 좀 엉뚱한 것도 좋아하고 뭐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각색할 때 더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제작사 측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더 투머치하지 않게 잘 잡아줘서 네, 이렇게 좀 밉지 않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우 감독이 전작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블루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화 분장에서도 포스터나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이번에도 자주 인상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저도 의도치 않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가 의상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의상 지금 일어나셨는데 지수님과 한나 씨가 이렇게 오늘 그 영화에 정말 의상을 너무 멋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곧 봐요. 가시는 거예요? 원래 현안이 있었어서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바이. 그래서 제가 무대나 포스터를 어떻게 영화의 의미를 담자, 어떤 상징을 담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찍고 나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래요. 블루의 관심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두 주인공의 캐릭터를 싱글맘과 딸의 관계로 잡으신 이유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캐스팅 면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이 작품에 들어왔어요. 그 은영 씨가 먼저 그 원래 노래를 꿈꾸다가 그 사고 때문에 랩을 하게 됐고 이제 다시 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곡을 썼는데 그 데모 테이프 같은 거를 제작사에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편견에 관한 음악 영화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들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곡을 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대화가 나눠졌고 그러는 김에 출연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합류가 됐고요. 그리고 모녀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조민수 선배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네. 네, 아까 뭐 싱글맘과 딸의 관계를 설정하신 이유도 물어보셨는데 아마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함과 좀 동떨어진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뭐 진짜 너네 왜 이렇게 달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야 이거를 그리고 싶어서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관련된 질문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세바스티안 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민자, 유색인종, 퀴어 등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이태원의 모습이 잘 반영된 영화라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께서 작업하시면서 평소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이태원에 지금 2년 반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이태원이라는 곳에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더 넓어지더라고요. 저 또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태원에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떤 편견이 좀 더 깨지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게 약간 노는 이태원 말고 사는 이태원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원래 보통은 뭐 술집, 막 노는 문화들 이런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반면에 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서로 연대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은영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대로 가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모녀 관계를 영화를 보면 서로 정말 남남으로 살아도 서로 할 말이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오해와 미움이 켜켜이 쌓이니까 갑자기 봤을 때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
그 순덕이가 정말 바로 이렇게 엄마를 받아주더라고요. 어쨌든 좀 틱틱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왜 맺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엄마와 같이 다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엄마가 쳐들어온 거고요. 엄마가 먼저 올라가 버렸잖아요. 들어간 거고, 그리고 순정이가 만약 내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엄마는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순덕이도 분명히 엄마에게 바라는 점이 있었을 테고 사랑받고 싶었던 때가 있고 그게 아직까지 그렇다고 지금 영화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많이 사랑받고 싶었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좀 해보자 저렇게 좀 해보자 바라던 때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순덕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내내 그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엄마한테. 그냥 왜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조차 하지 않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계신 줄 지금. 어머니 어머님이세요? 엄마한테 한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중에서 순덕이가 엄마를 대하는 걸 보면은 뭔가 불이 좀 꺼지길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너무 화를 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알아서 꺼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 안에 레이디라는 곡이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실제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 클럽 사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레이디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뭔가 엄마라는 사람을 여자로 그냥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이런 딸의 마음이 너무 잘 묻어나는 캐릭터로 쓴 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 나의 엄마와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엄마가 있고 엄마라는 캐릭터,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영화 제안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뭐라 그래야 되지? 살림을 합쳤다고 하면 뭐가 이상하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에 사셨고 저도 이제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계속 10년 넘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합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10년 전이니까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 때 이럴 때의 모습을 엄마는 기억하고 계셨고 저도 엄마의 막 너무 강하고 멋있고 이런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저와 엄마가 만나서 서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니면 오해죠.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는데 서로가 변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랑 너무 달라. 왜 그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게 되게 영화랑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접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로 하여금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곡을 말씀드리자면 레이디는 저희 진짜 찐 엄마를 위해서 쓴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아들도 있지만 딸들이 조금 더 들으면 공감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곡이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엄마의 젊을 때 어릴 때 오히려 젊다기보다는 진짜 어릴 때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 나만큼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멋쟁이고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 안에 꿈이 있고 그냥 사람 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고는 그 여자가 궁금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썼던 곡이 레이디였어요. 너무 좋은 딸이네요.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 영화 안에서 저는 사실 그게 재밌었거든요. 엄마와 딸이 붙어있으면 진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그쵸. 안 좋은 게 아닌데도 하루 24시간을 붙어있으면 정말 10분만 사이가 좋거든요. 지금은 싸우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지갑에 돈 나갔을 때 잠깐 행복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픈소스 아이디 쓰는 분께서 이수경님의 헤어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수경님은 영화에서 염색을 하셨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시지요? 아니요, 저는 저기 파마도 안 하고 그냥 커트만 하고 좀 이렇게 꾸미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탈색이란 것도 태어나 처음 해봤고 그런 염색이란 것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심지어 빨간색을 이렇게 입히니까 저도 거울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눈썹도 없고. 눈썹도 탈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정적이었던 게 처음에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좀 더 센, 그냥 딱 보이게 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수환 배우가 직접 눈썹도 밀까 이랬어. 그래서 뭔가 다음 작품도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탈색하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 풀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많이 절실할 때였거든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이게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먼저 드렸는데 엄청 놀라시더니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 없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컬러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아까 지원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영화에서 컬러가 눈에 많이 띄는데 마지막 장면, 아마 그 노래하는 시퀀스 말씀하시는 거겠죠? 은영 배우님은 화이트 수트 역시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감독님 혹시 의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미술 감독님이랑 뭐 의상팀 함께 뭐 이태원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함께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낮에는 되게 무채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는 좀 휘황찬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낮에는 이 모녀가 뭔가 색칠을 하듯이 이렇게 색칠해 나가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거기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블루가 이제 흰색인 거는 이제 뭐 어떤 색깔을 입혀놓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질문 감사드려요. 성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도 색감과 관련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 자주 보다가 연출하셨다니 너무 반가워서 보러 왔습니다. 멋진 작품 감사드려요. 포스터가 너무 예쁘고 강렬한데요. 이 컷으로 어떻게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과정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촬영까지 영화를 하기로 하고 촬영까지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되게 짧아서 막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포스터 사진 같은 경우도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은영 배우님이 치타라는 이름으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활동을 할 때 그 대기 시간에 찍어서 보냈죠. 그 포스터 사진 이철 씨가 네. 영화 속에서. 네. 영화 속 포스터 사진은 이제 대기 시간에 이제 여러 장을 찍어서 보내줬고 그거를 이제 미술 감독님께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이거요? 이 얘기였어요? 마케팅팀에서 결정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께서 의견을 좀 주신 부분이 있으신가 싶고요. 이거는 이제 영화 다 찍고 나서 마케팅 팀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맞아 이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분장 영화 분장 포스터 찍어주셨던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뭔가 더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답변도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가장 애정하는 장면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혹은 가장 표현하기 힘드셨던 부분
배우는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수광 배우님부터 차이를 답변해 주실까요? 가장 애정하는 장면 그리고 혹은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장면이요? 가장 애정하는 장면은 이제 그 사실 돼지고기죠. 그 장면이 사실 그 대사를 이 그 설정에 맞게 이게 또 이 리허설을 돌면 어느 정도까지 이 진행 그 대사가 진행이 됐다가 컷을 해야 되거나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리허설을 돌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제가 그 돼지고기 밀어붙이는 안주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한 2, 3주 동안을 고민해서 쓰면서 엄청나게 사실 영화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리고 또 어떤 타이밍이나 편집을 또 감독님께서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애정하는 장면인 것 같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장면은 제가 처음 이제 테리스 정복이가 저를 찾으러 와서 이제 계단을 오르다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그게 제 첫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를 이제 마이크를 쫓게 되는 어떤 이유 혹은 동기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비주얼적으로 좀 그것이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엄청 이거 막 과하게 어떤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이 뭐지 당황한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을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사실 영화에 또 이제 나온 그 컷이 저의 첫 촬영에 첫 컷, 첫 테이크에서 오케이 컷을 갑자기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 이게 무슨 소리냐? 제 오늘 첫 촬영에 첫 테이크만에 오케이가 왜 나냐? 그래서 제가 모니터 한번 봐봐.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가서 봤어요. 오케이네요. 그 전까지 되게 불안하고 좀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무래도 그거 이제 영어 못하는 장면인 것 같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오토바이 타고 그 조민수 선배랑 이제 처음 마주치는 장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첫날이었고 또 그날에 제가 이제 혼자 외국인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실수하면은 이 영어를 망친다 막 그런 압박감이 너무 셌고 그 이후로는 조금 괜찮아졌지만 뭔가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으니까. 다들 어쨌든 첫 촬영을 가장 좀 맞아요, 어려웠던 맞아요. 기억으로 갖고 있네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뭐예요? 되게 영어 못하는 그 장면이요. 어떤 장면이에요? 네네네네. 네, 본인의 장면을 다들 꼽아주고 계세요. 그렇죠. 이수광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는데 오늘은 그 클럽 앞에서 있다가 안에서부터 클럽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거기가 저는 재밌어요. 딱 우리 그 출연해주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거의 많이 나오고 한 번에 우르르 달려가서 차를 다 때려 부시는 그 장면이 원래는 그 차가 부서지고 그 차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막 욕도 하고 나와 이러는데 그 다음에 차 문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우리가 찍을 때는 없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더 과격하게 나와서 생동감 있고 과격하면서 정말 그 두 모녀가 정말 서로 물과 기름 같지만 어쨌든 닮았구나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신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좋아요. 색감도 너무 거기좋고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럼 이 질문을 추가로 한번 드려볼까요? 블루가 부른 재즈 음악 중 최애곡과 차애곡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소연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레이디가 지금 최고, 그 다음이 리저브예요. 지금 내일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내일 바뀔 수도 바뀔 것 있고. 같기도 하고요. 지금 네. 그 오픈 채팅방에 그 LP 예약 구매하실 수 있는 그 링크가 떠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다고 해요. 오픈 채팅방까지 다 보면서 숨가쁘게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혹시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강 배우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요즘 좀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이렇게 영화관에 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즐겁게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도 꼭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있길 한번 바라볼까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 배우분이랑 감독님들 초미한 행사를 보고 나니까 다음 작품이 많이 기대가 된다는 질문을 주셔서요. 끝인사와 더불어서 뭐 바로 만날 수 있는 다음 작품이 혹시 있다면 각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인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좀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다음 차기작이 아직 잡히진 않은 상태고요. 예. 육아 때문에. 예. 제가 육아. 애아빠. 예, 아주 이쁜 제 딸을 이렇게 열심히 한번 키우는 중이거든요. 대한민국 진짜 육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진짜 잘해드려야 돼요. 예, 뭐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좋고 오늘 가시는 발걸음도 즐겁게 같이 주말 아직 주말 안 지났죠? 주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굿바이 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울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아직 없고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작품 글쎄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고 DM도 기다리고 있고 그때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영화 보신 다음에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또 그걸 보고 다른 감독님이든 어떤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심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갑자기 프로그램 부르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에는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음악으로서도 또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는 어떤 연예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열심히 저는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악플 말고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시는 길에 뭔가 이 영화에서 느끼는 생각이나 느끼는 점이 하나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빠한테 한 번쯤 통화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과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소목한 관계더라도.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도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승인이 저한테는 밥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방법 드라마 영화로 나와서 그 여름에 촬영을 앞두고 있고요. 배우로 촬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그 편견에 관한 영화를 심각하지 않게 재밌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김은영이라는 원래 치타라는 아티스트도 래퍼지만 노래를 하게 됐고 연기를 하게 됐고 저도 배우지만 연출만 하게 되는 어떤 이 편견에 맞서서 뭔가를 도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어떤 편견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속신방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그 배지 받으실 분들 목록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가시는 분 질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막 마지막 GV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꼭 만들어서 이제 굿바이하는 그 GV를 갖고 저희가 어떤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런 GV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네. 관계자분들 혹시 듣고 계신가요? 그때도 와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